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슬기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부터 저희는 전산세무 2급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산세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직 사전에 정보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번 강좌는요, 실제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전산세무 2급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OT를 통해서 시험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시험은 언제쯤 시행이 되어 있고,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한번 방향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 전산 관련 시험들은요, 전산, 세무, 1급, 2급, 그 다음에 전산, 회계, 1급, 2급. 자, 이렇게 전체 4개 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있는 전산세무 1급이 가장 어려운 레벨이고요. 그 다음 세무 2급, 회계 1급, 회계 2급 이렇게 레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존에 회계 1급을 취득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결코 쉬워서 취득하신 건 아닐 거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을 텐데, 대부분 회계 2급은 상업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회계 2급을 많이들 준비를 하세요. 그렇지 않고 일단 일반 학원들에 가시면 일반 학원들은 회계 1급을 가장 기초반으로 설정을 하고서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회계 1급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얼떨결에 비전공자인데도 회계 1급부터 시작하셔서 취득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라고 해서 도전하시는 게 바로 전산세무 2급이죠. 자, 이 세무 2급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회계 1급보다는 좀 더 심화된 학습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의 과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단 먼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회계 1급 때 여러분들은 이론과 실기로 구성된 시험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이론은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기는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합격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이에요. 자,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이론을 모두 다 틀리고 실기만 붙어도, 실기만 다 100% 맞아도 내가 합격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사실상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현실적으로 그럴 리가 거의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론의 회계 원리, 꼭 재무회계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자, 재무회계가 대략 한 8문항 정도. 자, 꼭 8문항이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회차는 9문항이 나오기도 하고 8문항이 나오기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원가, 회계 5문항 정도. 요즘은 이제 원가 회계를 줄이고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좀 많이 내려고 합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2문항이었는데요. 이제는 원가회계를 4문항으로 줄이고 부가세를 3문항으로 늘리고 이런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실기는 기초정보관리다라고 해서 전기 자료에 대해서 수정하는 문제가 대략 한 10점 정도 나왔고요. 일반전표다. 그래서 일반전표 문제가 자, 6문제, 6, 3, 18, 18. 자, 그 다음 메인 매출 정표도요. 18문항 정도가 나오고,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가 6점, 그 다음에 결산이 9점, 그 다음에 조회가 9점. 자, 물론 이제 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점수 배점을 놓았지만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조금씩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회계 1급 때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세무 2급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세무 2급은요, 재무회계가 5문항만 나와요. 자, 30%니까 하나당 2점씩이거든요. 그래서 15개에 2점씩 해서 30점이 되는 건데, 재무회계가 5문항이 나온다고 하니까 10점에 100점이 되겠고요. 원가회계는 그대로 5문항 나옵니다. 그래서 원가회계도 10점. 자, 그럼 나머지 부가가치세가 또 10점이냐? 자, 부가세는요, 하나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3문항 정도가 세무 2급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소득세법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두 문항이 출제가 되니까 4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5점, 5점, 3점, 2점에서 전체 5개, 5개, 3개, 2개에서 하나당 2점씩 해서 30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 보시면 기초정보관리 이제 안 나와요. 오류수정 이런 거 안 나오고요. 장부를 조회하는 것도 회계 파트에서만 물어보고 세무 파트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점수는 15점, 메인 매출도 15점, 결산도 15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개 이 15점, 15점, 15점씩 세 가지를 더해 보셔도 몇 점밖에 안 돼요. 45점밖에 안 되죠. 자,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뭐냐?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10점, 그 다음에 소득세에 대해서 원천세 부분이 있습니다. 원천세 부분이 자 15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그 연말정산이 원천세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요즘은 많이 변했어요. 뭐 부가가치세를 13점으로 하고 원천세를 12점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동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세무 2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회계 1급에서 들었던 것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추가된 과목 소득세법에 대해서도 잘 익히셔야 되겠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원천세 부분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자,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수업은 이제 이론 수업 다 하고 실기 수업 진행을 할 건데, 이론과 실기를 섞어서 들으셔도 좋아요. 어떻게 섞어서 듣냐면 일단 재무회계 이론이랑 일반전표랑 이렇게 순서를 잡아 두셔도 되고, 혹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들은 다음에 일반전표 들으러 가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 일반전표 한 다음에 원가회계를 공부하자.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실습 준비하고,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자. 자, 그리고 나서 중간에 결산을 나와 있으니까 준비를 하시고, 혹은 결산은요, 재무회계 일반 전표하고서 결산 이렇게 가셔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리고 소득세법에 대해서 진행을 하자. 8번. 그리고 소득세가 끝나고 나면 9번에 원천세와 관련된 실습을 진행하자. 이렇게 왔다 갔다 순서를 정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신다고 할 때 점수 배점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모든 파트를 다 잘해야지라는 생각은 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두고서 3개월 정도 두고서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모든 파트를 두루두루 다 잘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요, 3개월씩 미리 준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거의 뭐 2달 만에, 1달 만에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일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걸 더 잘해야 되느냐. 자, 저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시간이 타이트하다고 한다면 모두 다 잘하길 바라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재무회계나 원가회계, 부가가치세 이 부분들은 본인들이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문제풀이 위주로 가세요 라고도 많이 하고요. 혹은 문제풀이가 아니더라도 기본 내용을 들으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챙기시라고 합니다. 원래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선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하실 때 조금 더 빨리 학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점수 배점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배우는 소득세를 제일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시험에 붙기 위해서 점수 배점은 4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점에 너무 전력 질주 하시는 것보다는 앞부분, 내가 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간혹 수업을 하다 보면 원가회계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포기하시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원가회계에 대해서 수업만 잘 들어도요, 5문항 중에 3문항 정도는 맞추십니다. 그리고 사실 원가회계는 재무회계는 암기하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원가회계 여러분들 공부 안 해보셔서 그래요. 조금만 준비하시면요, 문제 여러 번 풀어보시잖아요. 같은 문제도 여러 번 풀어보고 이 문제 저 문제 기출에 나왔던 거 다 풀어보시면
분명히 원가액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잘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액에서도 절대 우리가 놓쳐선 안 된다. 여러분들 강의 수만 비교해 보시더라도요, 재무회계 강좌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원가액에는 재무회계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시간 투자해서 똑같은 배점으로 10점, 10점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제가 얘기하는 건 단기간 내에 혹시라도 준비하실 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거냐라고 했을 때 원가액에 버리지 마셨으면 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강의를 듣다 보면 부가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요. 혹 그걸 다 암기하시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암기가 된 게 아니라 여러 번 매해 보면서 암기가 됐던 케이스예요. 그럼 부가세나 소득세 같은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일단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요, 문제를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파트를 보시면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이런 건 암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다시 본 내용으로 들어가셔서 이 내용은 이래서 외워야 되는구나, 역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혹 앞에서 부가가치세 회계 1급 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부가세 같은 경우는 아예 기출문제 풀이 파트로 가서 우리 단원마다 끝나면 단원 문제 풀이하는데요. 그 문제 풀이를 통해서 먼저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풀도록 나와 있구나 라고 하고서 본 강좌를 들어가셔서 이론을 또 다시 차근차근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소득세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실습과 관련돼서 보시면 실기에서도 많이들 이제 혼란을 겪으시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일반 점표, 메인 매출 점표, 결산 했던 거 잘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실 때 조금 촉박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기존에 했었던 일반 메인 매출 결산은 잘 할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 나왔던 거 세무 2급에 맞춰서 조금 더 여러분들 학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절대 오답이 나오지 않게끔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부가세와 원천세인데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굉장히 여러 번 해봤는데 오프라인의 그 많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이에요. 부가세 실기 배울 때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원천세는 좀 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들리더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익혀야 되는 메뉴의 개수도 마찬가지. 부가가치세는 8개 메뉴 정도를 운용하신 걸 배우셔야 된다면 원천세는 대략 4가지 정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실 때에는 아무래도 원천세 부분에 대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가세 보지 않고 시험장 들어갔다? 그럼 떨어지실 가능성이 매우 많겠죠. 그래서 부가세도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저라면 원천세 부분을 먼저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연습해 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론과 실기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드렸어요. 물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제가 깨달은 노하우입니다. 이걸 비전공자가 배웠을 때는 어떤 부분을 더 쉽게 접근하고 어떤 부분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라고 해서 이제 대략적인 평균치를 구한 거고요. 사람마다 또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가진 배경 지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로만 하시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공부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선생님 저희 강좌에는 많은 문제들이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는데요. 이 각종 출판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책이나 아니면 사이트들 들어가시면 한국재무사의 자격시험도 그렇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많은 회독을 해보시는, 그러니까 많은 회차를 풀어보시는 것보다는 한 회차를 가지고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학생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요. 한 개의 회차가 있으면 적어도 5번은 반복해서 풀고서 시험장을 가셨으면 합니다. 라고 꼭 당부를 드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뭔지 아시죠? 이 시험 문제 은행식은 아니지만 세무 2급 정도의 회계 처리를 너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요. 그 수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조금 응용이 돼서 나오더라도 쉽게 접근을 해서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유형이 나온다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죠. 네, 틀리실 수밖에 없고요. 운이 좋아 찍어서 맞추시면 더욱 좋겠죠. 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오지 않았던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기존의 시험에 나왔던 것 위주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자주 언급이 되고 혹은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출을 통해서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저희 책에는 교환에 기출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라고 하실 텐데요. 사실 이 교환은 기출문제에 대해서 기반으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입장에서 문제를 여기서 이제 풀어보시고서 여러 기출문제들을 접하시다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라고 하실 거예요. 저희 교환 안에 기출문제 회차에 대해서 회차별로 실어놓진 않았지만 유형별로 제가 그걸 다 하나하나씩 끄집어내서 그 유형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막 50회차도 나왔다가 40회차도 나왔다가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같은 유형이라고 한다면 좀 동떨어져 있는 유형이더라도 회차더라도 여러분들께 접근을 해서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이제 세무 2급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과목은 뭐가 있고 순서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포커스 맞춰드렸습니다. 자, 물론 저는 이론 수업 다 진행하고 실기 진행을 하겠지만 학생분들은 여기에 맞춰서 바꿔서 수업을 들으셔도 좋더라. 자,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회계 1급 때 우리 몇 분 동안 시험을 봤다? 60분이요. 이 회계급수들은요, 60분 동안 시험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죠. 이론과 실기를 모두 다 60분 안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세무 2급은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과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90분 동안 시험을 보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막상 이렇게 90분 동안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솔직히 온라인에서 준비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지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프라인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학습을 하다 보면요. 대략 이제 세무 2급에 대해서 100시간 정도 강의를 했던 반을 보면 마지막에 종강할 때쯤 되면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 90분은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라고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한 55분 정도 되시면 세무 2급은 하나 다 이렇게 하나 차를 이론부터 실기까지 해서 푸시더라고요. 꼭 55분 만에 푸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속도감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온라인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은 내가 혼자서 집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냥 90분 안에 잘 진행을 하면 난 이제 준비가 다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막상 시험장에 가시면 이 여러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키보드가 다다다닥 거리면 자기 혼자 완전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난 늘 조용한 집에서 혼자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 시험장의 그런 소음이나 좀 분주함이 본인한테 너무 접근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 준비하셨던 분들, 혼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가서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이미 회계 1급 때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그런 소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적응을 하시려면 갑자기 주변에 소음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해서 연습하시면 막상 그런 데 가서 소음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본인이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면 또 금방 적응을 하시니까 그 이후에 내가 차분하게 시험을 풀었을 때 충분히 모든 시험 문제를 다 보시고 올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만들어 들면 대략 한 60분 정도 안에는 그래도 세무 2급을 집에서 평소에 풀 수 있어야 우리가 시험장 가셔서도 90분이 부족하지 않게끔 잘 적응해서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9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고요. 자, 막상 이제 준비를 하실 텐데 간혹 그러신 분들 있어요. 회계 1급을 떨어졌는데요. 선생님 세무 2급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물론 하셔도 좋습니다. 이 회계 1급을 떨어졌다고 해서 세무 2급을 듣지 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회계 1급만 계속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합격하기 힘들죠. 근데 세무 2급을 같이 준비를 했는데 세무 2급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회계 1급을 합격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역으로 이상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도 있어요. 회계 1급과 세무 2급을 동시에 봤는데 회계 1급은 떨어지고 세무 2급을 붙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가장 최근에 준비한 게 회계 1급은 과거에 준비하고 세무 2급은 최근에 들었던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여기 부가가치세나 원천세 부분에 대해서는 채점자가 이 채점을 하실 때 정확하게 그 내용을 100% 이행했을 때만 점수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분 점수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점수 기준은 한국세무사회가 제공하지 않아요.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세무 2급은 보고 나오셔서도요. 나 떨어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합격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됐나 했더니 이 부가세와 원천세 부분에서 부분 점수를 좀 획득하셔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회계 1급은 부분 점수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한다면 세무 2급은 부가세 신고나 원천세 부분에서 부분 점수를 좀 획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시험을 보고 왔는데 회계 1급은 69점으로 68점으로 떨어져도 세무 2급은 72점으로 74점으로 이렇게 붙었다는 학생들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회계 1급을 떨어졌는데 세무 2급은 나한테 좀 무리가 아닐까라고 하신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회계 1급 때 너무 공부를 안 해서 터무니없게 막 30점에 떨어지신 분들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회계 1급부터 공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난 시험에 좀 아쉽게 60점대에서 혹은 50점대 후반에서 떨어졌더라 라고 하시면 세무 2급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준비해도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저희요 1급 급수들은 오후 3시에 시험을 봅니다. 자, 그래서 얘도 3시에 시험을 보고요. 2급 급수들은 12시 30분에 시험을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 90분 보고 나와도 오후 2시죠. 오후 2시이기 때문에 회계 1급 보러 가실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오후 2시에 끝나잖아요. 어디 식사하러 가시는 거 아니고요. 같은 시험장 안에서 배정을 해주는데 그렇다고 같은 강의실에 같은 자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시험장 이동하시고 다음 시험 준비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을 보러 가실 때는요, 저희요, 계산기 준비하고 가십니다. 회계 1급 때 다들 아셨겠지만, 계산기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고요. 계산기 당연히 공학용은 안 됩니다. 공학용 안 되고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그런 계산기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신분증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은 여러분들 시험지 페이퍼와 USB를 줍니다. USB 주면 거기에 이제 본인 이름과 수험번호 쓰시고서 USB 꽂고 시험을 실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험지는 가지고 나올 수 있고요. USB만 제출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가 필요 없냐면 수성 사인펜은 필요가 없습니다. 수성 사인펜은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사용하실 필기구 정도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프로그램 안에 클릭을 통해서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메뉴가 따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기 도구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 신분증, 필기도구, 그리고 당연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험표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은요, 1년에 6번 정도 짝수월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4월, 6월, 그 다음에, 8월, 10월, 12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각각 수업 날짜, 그 원서 접수하시는 날짜들을 본인이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온라인에서는 여러분들께 시험이 언제니까 꼭 접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강의를 6월 검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8월 검정 혹은 10월, 12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언제까지 접수하세요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팁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자, 서울에서 보시는 분들은요, 시험 접수날, 자, 만약에 목요일날 대부를 하거든요. 그럼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서 바로 12시 00분 땡 하면은 그 사이트에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열립니다. 자, 이때 접수를 하시라고 하는 건 오프라인에서는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시험장 선택을 하시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음날 아침쯤 되면 시험장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본인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시험장에 가셔서 하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12시쯤에 새벽에 여러분들 기다리셨다가 접수를 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미리 이제 준비하셨다가 접수하세요 라고 하고요. 12시엔 접속이 안 되니까 미리 접속을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접수하시고 마지막 날은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접수가 마감이 되는 게 거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날 마감이 되는데 마감되는 날은 18시, 즉 저녁 6시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도 본인이 12시에 마감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여러분들. 12시 마감 아닙니다.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니까요. 이것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온라인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오프라인에서 학생분들한테 질문 들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봤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제후에게 이론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혹 이론을 듣지 않고 실기 강좌를 구매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실기부터 들으시겠죠. 자,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부터 뻔한 내용이긴 하지만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되시면 차근차근 들어두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무 2급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팁을 드려봤습니다. 자, 근데요, 이런 팁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시험에 합격한다는 건 아니겠죠? 자, 이제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오리엔테이션만 가장 열심히 듣고 뒤에 메인 강좌를 너무 열심히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사실 온라인으로 준비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 발로 내 시간을 들여서 학원을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외에는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수강을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터치하거나 나에게 대해서 강제로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처음엔 우리가 헬스클럽이나 이런 거 접수할 때처럼 나는 정말 올 여름엔 몸짱이 되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의지로 시작하지만 자꾸 한 번, 두 번 어기다 보면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도 본인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잘 짜 놓으세요. 그리고 강의 앞에 목차 보시면서 시간이나 이런 거 배분하시면서 목차 옆에다가 날짜, 내가 몇 월 며칠에 이 강좌를 꼭 듣겠다라는 이런 스케줄링도 여러분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상 시험이 다가올 때쯤 내가 적당히 가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준비한 다음에 가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전 더 바랄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먹었던 그 마음이요.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목차 보시고 스케줄링 하셔서 하루에 여러분들 스스로 맞는 학습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요. 시험 때까지 꼭 포기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중간에 바쁜 일들이 생기셔서 우리가 시험을 접수해 놨는데 나는 이제 취소 기간도 못 되고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시험 당일날 스케줄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시험은 꼭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어떻게 이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잘 아실 테니까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혹 중간에 포기하시더라도 시험은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실에서 만나요.